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이 조금 흐리겠습니다. 구름이 지나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더위는 물러가겠고 동해안에서는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번 주말은 화창했지만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구름 위에 빛을 가리면서 낮은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20도에서 22도로 주말 동안 이어졌던 낮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널성 파도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경주 11도, 포항 15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기온은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2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울릉도 18도, 독도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5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신라 문화를 포함해 실크로드 문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폐막일인데도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공원이 나들이 객들로 북적입니다. 인기를 끈 플라잉 공연장에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다음 공연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긴 줄을 지어 기다립니다. 엑스포에 왔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거 보니까 오길 잘했구나 싶어요. 막바지까지 관람객이 몰리면서 메르스 등의 악재에도 전체 관람객은 목표로 한 120만 명을 넘어 4년 전 엑스포의 1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개막한 뒤 47개국 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가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실크로드의 그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데 큰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측은 관람객의 만족도가 7점 만점에 5.28점으로 지난 2011년보다 높아졌고 다른 지역 관람객도 50%나 돼 다양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관람객 동원과 부족한 볼거리 등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실크로드 경주가 폐막하면서 엑스포 공원은 무료로 개방하는 대신 플라잉과 바실라, 3D 애니메이션 등은 당분간 유료로 상시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포항시 송라면 일대에만 전해 내려오는 특이한 민속놀이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앉아서 하는 앉은 줄다리기라는 겁니다. 전통이 100년이 넘고 전국에서 유일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장성은 기자입니다. 줄다리기 시합을 앞두고 양쪽이 마주보고 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줄다리기와 달리 당기는 줄이 4가닥이고 양쪽 줄을 연결하는 나무고리는 여성의 상징인 비녀 모양입니다. 줄은 서지 않고 앉아서 모두 여성들이 당기고 남성들은 열심히 응원만 합니다. 100여 년 전부터 포항시 송라면 일대에서 전해져 온 국내 유일의 앉은 줄다리기입니다. 동해안에선 일반적으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별신굿을 하는데 이 마을에선 앉은 줄다리기로 대신하고 평소 억눌려온 여성성을 승화시키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성들이 화합되고 단합된 모습 보여드리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는 원래 정월 대보름에 하는데 전통 복원 차원에서 해마다 이맘때쯤 재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안전벨기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마을에 정월 대보름 날에는 매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앉은 줄다리기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송라면 8개 마을이 함께 주민 한마당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앉은 줄다리기를 비롯해 떡매치기와 고무신 멀리 던지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속놀이인 앉은 줄다리기,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도 쌀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고 물량이 많은 데다 올해산 매입까지 시작되면서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해결책으로 대북 지원 재개를 제안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가을 들판이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2% 감소했지만 일조량이 넉넉한 데다 태풍이나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 3년 연속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추곡 매입이 시작된 가운데 늘어난 생산량을 어떻게 소화할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풍년은 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가 이게 두 동 다 빈 창고였는데 들어와 있고 금년에 또 대풍이 져가지고 이 많은 금년도 수매한 물량은 창고 6개 없어서 아마 창고에 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밥쌀용 수입쌀 12만 톤을 들여올 예정이어서 농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회가 쌀 문제 해법으로 대북 지원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밥쌀용 쌀이 수입을 제고하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쌀을 대북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달 말 이상가족 상봉 재개를 앞두고 5년 만에 쌀 지원까지 현실화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정치권의 결의가 실제 대북 쌀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일단 쌀 재고량과 대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대북 지원 등의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을 바라는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올가을 최대 농업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무슬림 시장이 요즘 최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경북의 농산물도 무슬림 식탁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이 업체는 친환경 과일과 채소로 주스를 만들어 국내 유통업체와 급식업체 등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선점한 인접 국가들보다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맞게 만들어진 물품, 즉 할랄 인증을 받기에 친환경 제품이 유리한 데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할랄 식품 인증 받기가 좀 접근하기가 쉬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이고 할랄 시장 규모는 우리 돈 2,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할랄 시장에 진출한 한국 농식품은 세계 시장의 0.2%에 불과한 7,300억 원어치입니다. 이 시장을 뚫으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 건당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3천만 원가량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계와 학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 있고 더군다나 연구 개발 단계는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슬림이 관심을 가지는 한방 화장품 개발이 경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잇따른 FTA 체결로 위기에 놓인 경북 농식품의 새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랄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농업인 가운데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억 원을 넘은 농가가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 농가 가운데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모두 4,600여 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택배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축산물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이 10년 전 7%에서 지난해 17.4%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집상에게 판매하는 비중은 10년 만에 26%에서 15%로 줄었고 정부기관 판매도 13%에서 4%로 급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회를 개최하고 포항의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 영주의 풍기농업협동조합, 예천의 예천 청결고추 영농조합법인을 명품화 육성사업 대상자 3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포항 대풍 영농조합법인, 경산 와촌 과수 영농조합법인, 의성의 안성정미소, 청도의 농업회 사업법인, 생생초 등 4곳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로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는 브랜드 개발과 등록, 포장 디자인 개발비, 판촉 홍보비, 친환경 인증비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포항과 경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처럼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공급 과잉과 주택 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아파트는 흥해 초곡지구를 비롯해 15,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공사를 시작한 7,500여 가구를 포함하면 2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신규 아파트 분양 확대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향후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라든지 브루벨리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포항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현곡 도시계획 지구에 960여 가구가 이달 중에 공급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철강 경기 불황 속에 공급 과잉과 주택 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가계 자금 자체가 전부 다 빚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역 소비도 안 좋아질 뿐더러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공사 지연과 미분양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경북 동해안 지역 경기가 관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업의 경우 수출과 내수가 부진했지만 포스코의 생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건설 경기의 호황으로 철근 등의 제품 판매가 양호했습니다. 특히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고 경주문화엑스포 개최로 경주 지역 관광업을 중심으로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1000년 전 통일의 염원을 담아 축성된 황룡사 구축목탑을 음각과 양각으로 형상화한 2개의 탑이 하나 되는 이색 혼례식이 펼쳐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있는 음각의 경주타워, 그리고 보문단지 안에 있는 양각의 중도타워. 두 탑의 형상이 마치 원래 하나의 타워였던 것처럼 조화롭습니다. 1000년 전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황룡사 구축목탑의 정신을 이어 재건한 두 탑이 새로운 1000년을 이어갈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주타워는 처녀탑, 중도타워는 총각탑이 되는 세계 유일의 탑 혼례식으로 전통 혼례를 재현했습니다. 이 두 탑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황룡사 구축탑이 만들어졌을 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염원들이 새롭게 이 땅에 실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가 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세계사적인 유례가 없는
타워에 인격을 부여해서 하는 결혼으로 정말 그런 동양적인 또 지극히 한국적인 신라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재현한 신라시대 전통악대인 신라고치대가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혼례식에는 양치군주와 집례, 함진아비와 가마꾼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두 탑 사이에는 청사초롱길이 조성돼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두 탑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레이저쇼를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매년 10월 16일을 세계 연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많은 연인들이 이 장소에 옴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태어나는 행사입니다. 연인들의 로맨틱 장소로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처럼 경주의 두 타워 앞에서 추억을 쌓는 세계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내 유일한 철의 문화축제인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항철강공단 기술자와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철과 예술의 만남,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습니다. 독창적인 상감 비법과 신비로운 색의 고려 청자는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두꺼운 철판에 레이저로 새긴 연호랑 새우녀 설화는 빛과 철의 포항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스코 등 철강공단 7개 기업체가 참여한 작품으로 각 기업의 특수한 공법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철 기술자들의 예술품 도전에 철 공예가들은 더 깊고 다양하게 화답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찌그러져 보이게 만들어 욕심 많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동글동글한 비눗방울에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까지 단단하고 차가운 철에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철의 도시 포항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에 자유를 표방하는 혹동거래를 출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오감철철을 주제로 시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시민 참여 작품 200여 점과 함께 아트 자전거, 놀이터와 아트버스, 전통 대장간 체험 등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 정체성인 철을 문화화한 국내 유일,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축제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이 밖에도 가을에 듣는 클래식과 제10회 독립음악회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12줄 천년을 노래하다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30만 톤급에 이르는 대형 원료선이 포항신항 원료부두에 처음으로 입항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브라질 철광석을 가득 실은 30만 톤급 대형 원료선 한진 브라질호가 포항신항 원료부두에 처음으로 입항해 사흘간 하역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도 원료 운반선인 한진 브라질호는 길이 340m, 폭 55m로 연간 120만 톤의 브라질 철광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울진 지역 4개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해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교육부는 평해중학교와 기성, 온전 등 4개 학교를 통합해도 전교생이 91명에 불과해 120명이 될 때까지 인근 중학교를 추가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진 지역 학부모들은 애초 정부가 300억 원을 특별 지원하는 등 기숙형 중학교로 통합을 유도할 때만 해도 전교생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120명을 하안으로 두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진을 모델로 남정과 축산, 병곡 등 4개 중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영덕도 전교생이 100명도 안 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도로변 가로수 3곳에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 납과 카드뮴 오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달 말 중 시민에게 안전성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도로변 334곳의 과실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공무원교육원과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특수시책 등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업무와 교육생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두 교육원은 다음 달쯤 합동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인 협약 추진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화창했지만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침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낮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20도에서 22도로 주말 동안 계속됐던 낮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11도, 포항 15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2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는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